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편지 이야기 한번 같이 보죠. 이 첫 번째 편지에서 이제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관심을 기독교 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돌릴 수 있는가에 관한 사실 그 기술을 이제 쭉 써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누가 쓰고 누가 받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 이름이 또 네. 특별하게 나오잖아요. 네, 네. 이런 소개를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되게 반대로 씁니다. 반대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잖아요. 스크루테이프는 이 편지를 쓴 존재인데 약간 상급 악마. 그리고 자기 조카인 웜우드가 쓴뿌리. 웜우드 자기 조카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잘 유혹을 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이 웜우드도 스크루테이프 환자한테 보고를 했을 텐데 그 내용은 여기 나오진 않고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쓴 거를 토대로 해서 웜우드가 어떤 말을 했을지 이제 유추하면서 볼 수 있죠. 근데 웜우드가 초보다 보니까 하급 악마다 보니까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하는데 그걸 이제 교정도 해주고 뒤에 가면 또 쌀벌하게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수라고 부르는 장면. 네. 그렇죠. 원수라고. 여기서 원수라고 나오는 건 악마에게 원수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또 악마들 사이에 최고 사탄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문구를 비틀어 가지고 이제 쓴 거죠.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 반대인 거예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좋은 거죠. 이 악마들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 포인트들이. 그런 포인트들을 재밌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첫 번째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여러 유혹의 기술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핵심적인 건 전 그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얘기죠. 환자를 교회에서 멀리 떼어놓기에 가장 좋은 협력자는 논증이 아니라 전문 용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유물론을 진리로 믿게 만들려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보다는 유물론이야말로 힘차고 단호하면서 용맹스러운 미래의 철학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진리라고 믿게 만들려면 논증을 해야 돼. 논리적으로 이건 뭐고 차근차근 따져서 논리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에 그런 느낌을 주라는 겁니다. 이게 쿨한 느낌이다. 이게 유물론이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기독교를 믿어? 뭐 이런 식의 의식을 갖게 만들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교리를 보아도 참이냐 거짓이냐를 먼저 따지기보다는 학문적이냐 실용적이냐 캐캐 묵은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 인습적인 것이냐 과감한 것이냐를 따지게 되어 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명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끔 하라.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를 하잖아요. 사실 루이스의 많은 책들이 이제 그런 종류의 책들이 많이 있는데 변증적인 책들은. 그러니까 루이스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차근차근 따져가면 기독교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물론 루이스는 초자연주의자였고 그런 영역도 분명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기독교의 많은 부분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이제 영국 시대상일 수도 있고 이것도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시대 사조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지 않는 사조. 그리고 이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래서 이제 옳고 그름보다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쿨한 이런 그쵸.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죠. 얼마 전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어떤 양반이 또 댓글을 달았는데 그 어떤 책에 대한 이제 리뷰 영상이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란 책에 관한 리뷰였는데 어떤 댓글을 딱 한 줄을 딱 달았어. 왜 아직도 교회 다니는 거지? 라고 댓글 한 줄 딱 달고서 아무 설명도 없어. 아무 설명도 없어. 그냥 그거 한 줄 띡 달아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기독교를 아직도 믿고 있는 게 되게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는 생각이 그냥 박혀 있는 거죠.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필요 없어. 그냥 이 사람들한테 그건 뒤떨어진 거야. 유행에 뒤처진 거야. 딱 어떻게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의 유혹에 아주 제대로 먹힌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건 쿨한 거야. 왜 아직도 저런 걸 이런 식의 뭔가 뒤떨어진 걸로 기독교를 이제 치부하려는 그런 생각에. 네. 그래서 이제 17페이지에도 보면 이제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내 환자는 그런 사고의 과정을 통해 찰나적인 감각적 경험의 흐름에서 눈을 돌려 보편적인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치명적인 버릇을 들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보편적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좀 옳고 그름, 무엇이 진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라고 지금 마귀가 이야기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예가 하나 묘사가 됩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언젠가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자기가 맡았던 한 골수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얘가 대형 박물관 가가지고 책을 읽고 있더라. 그렇죠. 근데 이 책을 한참 읽다 보니까 뭔가 이 생각이 잘못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냐?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게 잘못됐다, 기독교가 잘못됐다는 걸 방어하려고 한 게 아니고 딴 생각을 심어줬다. 지금 이제 식사 시간 됐는데 얼른 나가서 밥부터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역설적으로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깊이 고민을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깊게까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뭐 목회적 관점 말씀하셨는데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깊이까지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대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시나요? 이 사실 챕터 1뿐만이 아니라 뒤에서도 그런 비슷한 주제가 계속 나오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게끔 하는 거. 이제 아마 루이스가 당시의 기독교의 치명적인 약점을 그거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사회학자나 경제학자들은 조금 싫어할 만한 얘기도 나오는데 워낙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에 치중되어 있는데 교회도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 이제 루이스가 이제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스크루테이프는 이제 잘 드러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실제고 그렇죠. 기독교는 실제 영역과는 상관없는 얘기다라는 그런 식의 판단에 대한 비판인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안 되려면 그럼 교회에서 제대로 좀 깊이 있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없는데 왜 못하는 겁니까? 제가 너무 모르고요. 근데 사실 목사님들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없는데 사실 솔직히 하면 신대원에서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최소한의 소양을 가르치는 거지. 네, 그러니까 MBB 과정은 최소한의 과정이죠. 그 깊이 있는 뭔가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학위도 하고 뭐 더 공부도 하시고 하는데 뭐 저는 뭐 공부 많이 하는 거는 저는 찬성입니다. 안 하는 것보단 100배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이제 학위를 위한 공부가 되면 또 어떤 제대로 된 공부보다는 또 다른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으니까 좀 그것도 아쉽고. 복잡한 얘기이기도 하고 다양한 측면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제 뭐 신학교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도 한번 했었고 이제 반지성주의적인 분위기가 이제 아무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행사 위주의 이제 교회 운영. 행사 위주 교회 운영.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깊이 생각할 시간이 사실 없죠. 왜냐하면 이제 부교육자들뿐만이 아니라 담임 목회자들도 사실 마찬가지 이제 환경에 놓여 있고 성도들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뭐 연결이 이것저것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다 문제인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이걸 못하게 만드는. 이제 루이스는 그거를 본 거죠. 이제 너무 이제 가볍다 생각하지 못한다. 이제 이게 다 교회 형편을 자세하게 논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게 깔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성도들을 어떤 영적인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든든히 서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제대로 복음을 알려주고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다 보면 프로그램 뭐 한 달, 두 달 뭐 금방금방 가지 않습니까? 1년에 프로그램 몇 개만 해도.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점들이 있냐면 이게 이제 교회 그리고 목회 이걸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책으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봉사, 섬김, 그리고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행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얻고자 하는 건데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사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잡아주려면 설교나 아니면 묵상이나
최소한 이제 기도 시간이라도 진중하게 좀 갈 필요는 있죠. 설교가 그걸 잘 잡아주느냐는 참 또 되게 어려운 문제네요. 네. 아, 지금 막 또 저 유튜브 채널에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 목회자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 답답합니다. 요거 영상 한번 찍죠 또. 진짜. 루이스가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챕터 1부터 이제 여러 가지들 갖다가 지금 비판하고 있고 사실 풍자하고 있고 저변에 있는 것 같아요, 문제의식이. 근데 여기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 예. 그 마지막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그거예요. 그렇죠.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네. 그 뒤에도 재밌어요. 요즘 내 또래 젊은 악마놈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 우리 일이 선생질인 줄 알겠더라.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나 크리스토퍼 히친스 뭐 그분 돌아가셨지만 이제 신무신론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최근에 나타난 무슨 과학을 바탕으로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유해함을 막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 막 버스에 막 광고 붙이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사실 별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루이스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닌 거예요. 그쪽에 봐서도. 그러니까 머리 써가지고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못하고 정말 더 효과적인 건 느낌을 줘라. 무슨 느낌? 기독교는 뒤떨어진 느낌을 줘라. 근데 일부러 요거를 챕터 1에 놓은 것 같아요. 이거를 읽다 보니까 맨 마지막 문장이 전 이 책의 사실상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되기도 하는데 너무 바쁘잖아요 지금.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바쁘기도 하고 쉬지 못하는 게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생각하지 못하는 큰 병이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셔야죠. 그럼요. 어려우니까 생각 안 해가 아니고 어려우니까 이걸 왜 그런 거야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더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알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바쁘고 알지만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결국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편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우리 시대의 문제를 갖다 파악하고 뭐 대안을 찾고 그러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런 거다 정도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